푸틴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계획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협상은 단순한 눈속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평화를 원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바랐고 이것이 초기 28개 조항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19개 조항들이 있지만 푸틴은 이미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목표가 평화가 아니라 항복임을 증명합니다. 이 외교 실패는 정치적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푸틴은 이 전쟁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를 구하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을 팔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는 이번 전쟁 내내 사용하지 않았던 조치입니다. 이들은 푸틴의 3.1 특별 군사작전에 자금을 대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적 파멸로 푸틴이 전쟁을 계속할 여력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항복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오직 한 가지 평화만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러시아가 불만을 갖게 된 건 푸틴의 심부름꾼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소원 목록을 제출한 후입니다. 28개 항목의 평화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평화안을 수용하거나 미국의 지원을 잃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불행하게도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갖게 되었고 이 계획은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이 스위스에서 가진 회의의 결과입니다. 이 계획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일부 세부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28개 항목 대신 이 계획에는 단지 19개 항목만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 중에 그 방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대표단에 따르면 이 새로운 초안은 이전에 유출된 평화 계획안과 거의 닮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버전에서 남은 건 거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양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보안 보장이나 영토 양보와 같은 중요한 사안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만나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군대 규모 제한에 동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원했던 6만 명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는 8만 명에 동의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러시아 측 모든 전범들에게 원했던 포괄적 사면을 없앴다는 사실입니다. 수정된 조항에는 이번 전쟁에서 부당함을 겪은 모든 이가 정의를 받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이 제안에 공식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공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푸틴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푸틴은 세계가 평화를 원하지 않는 쪽이 우크라이나라고 믿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전쟁을 시작하고 계속되길 바라는 쪽이 러시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전쟁관과 전범은 크렘린 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미 제 이론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등장했고 이번에는 예전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러시아가 시작한 것이 아니며 러시아는 자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우리에게 일으킨 전쟁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조국과의 관계에서 불성실했던 이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군 모동 종료들과의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채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유럽 우크라이나와 입장을 조율하는 근거라고 생각하는 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앵커리지의 정신과 문구가 그 합의에서 사라진다면 물론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듭니다. 왜 러시아는 이 계획을 거부할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의 시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28개 조항 계획은 지난 금요일에 유출됐습니다. 이 계획이 푸틴의 심부름꾼 키릴 드미트리예프에 의해 유출된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날 유출됐을까요? 보시다시피 러시아의 경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제재가 러시아 경제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중국, 인도, 터키,
어쩌면 브라질 같은 러시아 동맹국들에게 타격을 줄 500% 제재 법안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를 사거나 러시아의 제품을 판매해 전쟁을 지원하는 모든 나라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러시아는 이미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고기 분쇄기 시공세로 매일 최대 100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즉, 푸틴이 전쟁을 1년 더 하려면 비행기 동원령을 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내 타격은 크렘린궁을 당황하게 하고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도 타격을 줍니다. 이 타격의 영향은 분명합니다. 러시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올해 1%도 안 됩니다. 푸틴이 방위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10월에는 올해 가장 큰 뉴스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로스네프트와 루코일 두 대형 석유 회사에 제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푸틴의 은행 계좌에 큰 타격이었으며 러시아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이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제 막 실물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고 2022년 이후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푸틴의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고통은 결국 푸틴 정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크렘린 관계자들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저희 채널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항복을 유도하려고 28개 평화안을 유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평화안을 받아들이길 바랐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지원을 중단하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협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경제 문제와 군사적 사상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항복하지 않으면 전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3일 만에 키우를 장악하며 나토를 막으려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어떤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는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러시아 올리가르히들도 러시아 경제 제재로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즉, 푸틴이 멈추면 러시아 국민과 올리가르히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는 답이 없어요. 이 모든 게 나쁘지만 푸틴이 군대를 어떻게 채웠는지 기억하세요. 그는 직업 범죄자들을 썼죠. 보시다시피 러시아가 전선에서 겪는 사상자 때문입니다. 푸틴은 2022년 10월 상황을 봤기에 동원령을 다시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문제를 해결한 방식은 기본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는 가난한 러시안들에게 큰 보너스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러시아 주둔 병력도 철수시켰습니다. 그 말은 러시아 내에서 범죄자라면 살인자든 연쇄 살인범이든 그냥 갱스터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군대와 계약해 전선에서 6개월만 버티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푸틴의 러시아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푸틴이 잊고 있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들이 전선에서 돌아와 러시아 사회에 섞이려고 할 때 무슨 짓을 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며 때로는 살인도 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여전히 눈에 띕니다. 푸틴의 군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이미 러시아 전역에서 수천 건이나 접수되었습니다. 이제 푸틴이 동원한 100만 명 넘는 군대가 모두 돌아온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가 평화협정에 서명하면 러시아 사회에 좋지 않을 것이며 이는 푸틴이 감당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가 지금 이 전쟁을 멈추든 1년 후에 멈추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항복 없이는 전쟁을 멈추기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틀렸기를 바랍니다. 곧 평화가 오기를 바라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로서는 평화 협상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며 러시아와도 소통 중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나쁜 소식도 푸틴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원래 28개 조항 계획은 사실상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그것이 단지 로드맵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유럽은 이 일이 끝나길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28개 조항 계획의 첫 안이 러시아에 유리하다고 본 공화당원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영국은요? 그건
그건 그냥 지도였어요. 아니, 그건 지도가 아니었죠. 그건 계획이 아니라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들은 28개 조항 각각을 검토했고 결국 22개 조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죠. 사실 매우 호의적으로 봤고 앞으로를 지켜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과도한 영토 반환을 요구했다고 보시나요?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아무도 물려줄 필요 없다고 하셨죠. 보세요. 지금 상황을 보면 모든 게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땅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러시아가 차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싸워서 또 5만 6만 명을 잃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뭔가를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경우에는 땅이 반대로 가고 있어 그들은 협상하며 뭔가를 해내려 노력 중입니다. 국경을 두고 싶으시겠지만 고속도로나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국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래 걸리고 복잡한 과정이에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정말 슬펐어요. 최근 몇 주간 저희 영상 일부가 수익 창출 및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유튜브가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보여준 일부 영상 클립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유튜브는 전쟁 관련 영상을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냥 영상을 제한해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자체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구축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검열 없는 보도를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독립 언론을 지원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basicsinsider.com에서 저희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가입하시면 유튜브에 없는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은 채널과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